일요일아 일요일. 하여튼 카메라 생긴 뒤로 그냥 또 한 20분 동안 이것도 장비 안 돼가지고 우리 성 팀장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건가. 근데 더 목도 아파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17회인가요? 네, 17회. 예, 일단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쌤 인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종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치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그 IM 영업팀에서 좀 근무하고 있는 염승환 차장이고요. 지난주에도 그 댓글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특히 저희가 그 약간 매크로 얘기를 좀 했잖아요. 레이달리오 이제 부채 위기하고 좀 판과 반독점 규제에 관해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의외로 좀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좀 방송이 좋았다고, 또 이해도 좀 쉽게 됐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을까 좀 걱정도 했지만 새로운 좀 시각을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좋았다고 좀 말씀해 주셨고, 특히 그 파이소닉 드리머님하고 최강희 연구원님이 이제 질문과 답변을 하신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그 내용들이 좀 좋아가지고 12월 7일에 올라온 댓글이 있으니까 한번 이 뭐 지난주에 거 좀 들어보셨던 분들 한번 참고해서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것 같지 않은데? 아니, 많이 달렸습니다. 뭘 많이 달려. 그리고 이제 동영상 대에서도 굉장히 좀 반응 동영상도 괜찮았습니다. 막 음성 막 들어갔더니 막 음성도 있고 막 이게 막 정신이 없던데 나는. 하여튼 뭐 네. 음성만 올리던지 팟빵에는. 네, 그럼 그냥 뭐 그러던지 뭐 하고 이제 저희도 이제 12월 달 되니까 좀 뭐 아무래도 월말 되면 자료들도 안 나오고 하니까 좀 쉬었다 갈까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뭐 시즌 이런 거보다 그냥 지속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안 나오는 주 있으면은 뭐 2, 3주 안 나오면은 좀 이 친구들이 쉬고 있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게 뭐 이게 매주 꼭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인데, 오늘은 하여튼 최근에 장 이렇게 안 좋은데 정말 NC소프트 혼자 독약청청 갔었거든요, 사실. 그랬었죠. 그래서 게임주 하면은 뭐 중국 관련된 모멘텀 있는 것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고, 국내 베이스인 것들은 괜찮았던 것 같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게임주 너무 섹터 내에서도 극과 극으로 가니까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오늘 송종화 팀장이랑 얘기하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럼 시작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뭐 시장 전체가 다 힘들었지만 대부분의 업종도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 인터넷 게임 쪽도 상당히 고전을 하는 한 해였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주들도 뭐 작년에도 계속 부진했고 올해도 오히려 전체적으로 안 좋은 가운데 물리적으로 많이 빠지지 않다 보니까 조금 선방을 한 셈이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던 건 아니고, 특히 게임주는 작년 한 해 상당히 좋았다가 유난히 올해 들어와서 거의 뭐 혹독한 듯한 조정의 터널에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일반 장르들 중심의 약간 중소형 게임주들 말고 그 이른바 NC소프트, 그리고 넷마블, 펄어비스, 웹젠 등 시총도 좀 크고요. 그러니까 게임주 중에서는 대장주 그룹에 속하고, 목이 오늘 많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성종화 팀장이 힘들게 하고 있어요. 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위 PC MMORPG IP 기반의 모바일 MMORPG 장르 중심으로, 이 블록버스터 대작 중심으로 신작 모멘텀이 이제 형성되는 이러한 종목들은 작년 하반기에 상당히 좋았다가 올해 들어와서 실적도 안 좋고 또 신작 모멘텀 공백이 들어가면서 주가가 이제 가파른 조정을 거쳤고요.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중국 모멘텀은 작년 5월 이후에 이른바 한알령으로 한국 게임이 그 중국에서 이제 판호가 제한되면서 중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은근히 그 모멘텀으로 기대되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언급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 모멘텀이 소멸됐죠. 그냥 기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 얼마 전 한 3분기 정도까지는 아예 이제 중국 모멘텀은 완전 장기적인 잠재 모멘텀으로 두고 현실적인 모멘텀에서 빼두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확정적이진 않은데요. 너무 이제 이러한 어떤 뉴스나 이런 부분을 믿고 대응하는 건 좀 위험하긴 하지만, 최근에 일각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한알령에 따른 한국 게임 규제와는 별개로 올해 들어와서 올해 5월부터는 그 중국 정부가 청소년들의 시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중국 로컬 게임까지 포함해서 게임 전체에 대해서 아예 신규 판호를 지금 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일각에 들리는 이야기는 빠르면 한 내년 초 정도에
일단 그 중국 로컬 게임에 대해서는 판호 심사를 재개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저도 기사 한번 봤어요. 그거. 그리고 나아가서 그 지금 한알령이 다른 뭐 미디어나 이런 곳은 사실은 다 해제가 됐는데 게임 쪽에서도 해제되려 하다가 아예 통째로 로컬 게임까지 포함해서 지금 규제를 당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한국 게임만 보면은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판호가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한국 게임도 빠르면 내년 3월 정도면 열리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일각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이게 확정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너무 단정해서 일정 플레이를 하는 것은 위험하긴 합니다. 그러나 제 느낌에는 아니 시장의 일반적인 어떤 기대감은 능력 잡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일단 판호 심사가 재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들은 조금 그것만 보고 단지 그것만 보고 대응 플레이를 하기는 어렵지만은 확실히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넷마블 같은 경우에 리니지 투 레볼루션이 그 중국 로컬라이제이션도 다 돼 있고 또 텐센트라고 하는 그 현지 퍼블리셔도 잡고 있는데 판호 때문에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판호만 열리면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리고 IP만 주고 사실은 중국 개발사가 개발해서 중국 유저들을 대상으로 중국 시장에서 론칭 서비스하는 그 웹전의 게임들, 웹전의 뮤IP 기반의 게임들 이건 뭐 사실 중국 게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동안 한알령과는 예외적으로 쭉 판호가 열려오다가 올해 5월부터는 이제 판호가 열리지 않으면서 지금은 판호가 잠정적으로 차단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판호가 열리면 웹전도 또 일정이 가동될 수가 있다는 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거 좀 게임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판호 하니까 뭔 소리 같아. 네. 판호가 뭐죠? 판호가 지금 게임 서비스 할 수 있는 허가권이라고 보면 돼요.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안에 사행성이 있는지 폭력성이 있는지 또는 과금이 너무 과도하지 않은지 등등을 전반적으로 그 연령대별로 쭉 심사를 해서 서비스를 해도 되겠구나 하고 서비스 허가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판호가 그 중국 시장에서는 판호를 받지 않으면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아예 판호가 차단이 돼 있고요. 근데 이 중국에서 자꾸 이렇게 뭐 판호도 그렇고요, 자국 뭐 온라인 게임도 그렇고 규제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이게 게임이 안 좋다 보는 거죠. 일단 뭐 제가 게임 업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게임 업종은 기본적으로 규제 업종이 맞고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어떤 교육에는 분명히 안 좋은 부분이 있고요. 중독성도 있고 나아가서 또 성인들 사이에서도 약간 사행성, 특히 이제 게임이 과도한 과금을 유발한다든지 나아가서 게임 아이템을 음성적으로 거래를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한알령은 별개입니다. 그건 게임 자체를 규제한다기보다는 이른바 뭐 사드 보복 어떤 여파로 한국 게임을 약간 노골적으로 그 판호를 안 내줬던 거고요. 그 죄송합니다. 올해 5월부터는 아예 이제 중국 현지 로컬 게임까지도 판호를 안 내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뭐 청소년들의 시력 문제, 그다음에 학습 능력 문제, 그다음에 게임 중독을 하나의 병으로 이제 보면서 그래서 그 게임 총액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저희들은 사실 그 전에 5월부터 이미 판호가 안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은 게임에 대한 규제 강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뭐 내년 상반기 중에 판호 규제가 해제가 되면 근본적인 규제 해제라고 보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판호 심사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판호 심사를 재개를 한다는 것인데 아마도 중국 정부가 이 총액 규제 등등으로 인해서 그 게임 판호 규제를 강화하기 이전보다는 심사를 재개하더라도 판호를 내어주는 조건이 좀 더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그건 감안해야 되고 한알령이 풀리기 때문에 한국 게임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이제 그 판호가 열리겠지만은 과거 한알령 이전에 그때 이제 한국 게임에 판호를 내어주는 것보다는 좀 더 까다로울 수는 있지 않겠나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근본적인 규제에서 이제 심사를 재개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요 우리 이제 PT 자료 띄워놓고서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번 시작을 하시지. NC소프트부터. 그럴까요? 오늘 크게는 4개 파트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PC MMORPG IP 기반의 모바일 MMORPG 지금 시장의 핫 대세 장르가 된 지 오래됐죠. 한 2년 됐죠. 이 장르 중심의 신작 모멘텀을 가진 주요 대장주 중심으로 작년 하반기까지는 주가가 좋다가 올해 와서 쭉 뭐 조정에 돌입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점검해 보고요. 첫 번째 파트에서 그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주요 게임주의 신작 일정을 업데이트하고 또 어떤 신작의 히트 강도라든지 시장의 기대 수준 그리고 또 현 시점에서 일정의 어떤 시차 등을 감안한 그 단기 신작 모멘텀을 한번 평가를 해보고 그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대 신작급의 신작 라인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또 중장기 신작 모멘텀을 평가해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작 모멘텀 관련 상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업체별로.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단기 실적 모멘텀. 물론 이제 그 장기 실적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당장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4분기랑 다음 내년 1분기 정도 실적 모멘텀을 한번 점검해보고요. 또 업체들 간의 어떤 실적 모멘텀 점수를 비교해보고 그리고 네 번째 파트에서는 글로벌 피어 대비 어떤 펀더멘탈 지표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멀티플 할증 또는 할인 포지셔닝이 어떤 건지 그래서 즉 펀더멘탈 대비 어떤 특정 업체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그 밸류에이션의 매력도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세 가지 죄송합니다. 신작 그리고 실적 밸류에이션 모멘텀을 가중합산해서 최종적으로 탑픽스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PT 자료를 가지고 좀 빠르게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게 NC소프트의 작년 그 1월부터의 주가 흐름인데요. 차트에서 보시면 대체로 작년까지는 쭉 흐름이 좋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그나마 NC는 많이 주가가 하락한 건 아니에요. 그 작년 하반기에 그 리니지 NC는 그게 아니라 엄청 좋은 거죠 올해. 최근엔 또 좋았습니다. 뭐 그것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면 작년 하반기에 작년 6월에 론칭한 리니지 M 모멘텀으로 그 신작 모멘텀으로 주가가 쭉 그 좋다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제자리 걸음을 해요. 왔다 갔다 박스권 등락권 하다가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지금 당장 단기 신작 모멘텀이 눈앞에 있는 건 아닌데 게임 약간 이례적이긴 해요. 게임주가 사실은 신작 모멘텀을 압도적으로 우선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좀 과도할 정도로. 과거에는 뭐 신작 갖고 해서 밸류에이션 보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너무 극단적이라 할 그치. 정도로 밸류에이션의 실적은 약간 양념 참조사항이고 오로지 신작 일정만 가지고 덤볐는데 NC 같은 경우는 사실 NC소프트는 제가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게임주들 중에서는 그 진정 하나의 주식으로서 일종의 약간의 가치주 컨셉으로 실적의 어떤 안정성, 실적의 절대 규모, 그 다음에 신작 일정의 어떤 시차별 안배, 그리고 멀티플 그 밸류에이션의 어떤 적정성 감안했을 때 사실은 제일 편안하고 제일 무난한 주식인 것 같아요. 게임주 중에서는. 특히 9월 말에 그 신작 모멘텀 아직 일정이 좀 남았습니다만 기존 주력 게임 중에서 리니지 M의 그 컨텐츠 업데이트를 9월 말에 단행했는데 이게 효과가 제법 있나 봐요. 지난 실적 발표에서 사측에서 스트롱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9월 말이다 보니까 그 관련된 약간의 어떤 매출 반등 효과는 4분기에 나오지 않겠나라는 기대가. 그날 이후에 주가 엄청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스트롱이란 발언이 그렇습니다. 웬만한 자신감 의미 있는 발언이었어요. 그렇지 뭐이 정도 말해주는데 뭐 이게 사실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게임 빅히트 게임들이 초반에 상당히 이제 이게 초반에 매출이 히트를 시연하고 그다음에 나쁜 게 아니라 일종의 패턴적으로 몇 개 분기는 비교적 빠르게 하향 셋업하는 게 패턴인데 리니지엠은 작년 6월에 론칭하고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까지는 쭉 하향 셋업 되다가 3분기는 완전 리텐션이 었거든요. 그 가운데 9월 말 컨텐츠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그 기대감이 4분기에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12월에는 그 뭐 리니지 M만큼은 아니지만 또 하나의 그 양대 주력 게임 중에 하나인 PC 게임 리니지의 출시 20주년 기념 컨텐츠 업데이트를 해요. 이것도 시기적으로 또 이달 말 그 이번 분기 말이다 보니까 이 효과는 내년 1분기에 있겠죠. 그리고 리니지 2M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대 신작이 대략 한 내년 2분기 정도 보고 있는데 본격적인 신작 모멘텀이 가동되기 전에 기존 주력 게임의 컨텐츠 업데이트 모멘텀으로 의미 있는 실적 흐름을 만들어주는 가운데 그 4분기 실적 어닝 시즌인 내년 한 2월 둘째 주 2월 중순쯤 되면 이미 리니지 2M 신작 모멘텀으로 바통을 이어주는 것이죠. 그 그림이 좋다는 겁니다. 멀티플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운데 최근 주가 흐름은 더구나 또 대부분의 게임주도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NC소프트 3분기 실적이 뭐 QOQ로 엄청 반등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쭉 하향 셋업 되다가 하향 셋업이 진정이 되면서
시장의 어떤 기대 수준을 부합했다는 것이죠.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3페이지를 보시면 그 NC소프트 잠깐 하나만 질문할까요? 예. 근데 원래 NC소프트 하면 리니지 그 PC 게임이 그게 원래 이제 주요 그 수익원이었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리니지 M으로 바뀌면서 잠식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게 근데 리니지 예전에 그 PC를 많이 잠식을 했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리니지 M이 대부분 흡수를 한 건지 그래도 리니지 그 PC 게임도 어느 정도 공존을 하면서 지금 같이 가는 건지 그게 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잠시 놓친 부분을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네요. 상당히 그 적확한 어떤 질문입니다. 원래 그 동사는 그 1998년도에 PC 게임 리니지가 론칭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리니지 2, 뭐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 등등 그 이미지가 PC 게임의 최강자였죠. 근데 지금은 동사 매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리니지 M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NC소프트도 사실상 모바일 게임주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죠? 아직까지 이미지는 리니지로 대변되는 PC 게임의 절대 강자였잖아요. 그죠? 자, PC 게임 리니지는 최근 리니지 M이 나오기 전에는 드래곤 보물상자라고 하는 여러 아이템 중에서 리니지 압도적인 아이템을 판매를 하는 분기에는 대단한 분기 한 1200억 정도, 1200억 내외 정도. 그리고 드래곤 보물상자를 팔지 않는 나머지 3개 분기는 분기 한 800억 내외 정도. 이게 하나의 셋업되어 있는 매출의 규모였어요. 그런데 작년 6월에 리니지 M이 나오면서 회사가 사실은 리니지 M에 약간 집중 전략을 펼쳤죠.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PC게임 리니지는 일종의 카니발로 매출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분기 한 400억 내외 정도까지 줄어들죠. 그러니까 평상시 800억 분기 드래곤 보물상자 아이템을 팔면 한 1200억 하던 것이 지금은 분기 한 400억까지 빠져 있으니까 많이 빠진 거는 맞아요. 대신에 모바일 게임 리니지 M이 출시 첫 분기에는 뭐 일평균 거의 80억을 찍었고 쭉 셋업이 돼가지고 지난 3분기에 일평균 한 20억 초중반 정도 보거든요. 일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분기 90 곱하면 그죠? 20 곱하기 9만 해도 90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 1,800억 정도. 1,800억이란 매출이 새로 들어오면서 한 4,500개 정도 매출이 잠식을 당한 것이니까 뭐 대단한 효과이죠. 그런데 아까 그 12월에 PC게임 리니지가 출시 20주년 기념 컨텐츠 업데이트를 한다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M이 나오면서 PC게임 리니지가 매출이 감소한 것은 상당히 구조적 감소예요. 전략적이자 구조적 감소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 업데이트를 한다 그래서 과거 전성기인 일반 분기 800억 드래곤 보물상자 돌리면 1200억까지 갑자기 반등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400억보다는 꽤 의미 있는 어떤 반등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저와 시장의 어떤 기대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3페이지 넷마블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넷마블은 작년 5월에 상장을 했는데요. 그 5월에 상장하기 전에 재작년 2016년 12월에 리니지2 레볼루션을 한국 시장에 론칭하고 슈퍼히트를 시연했죠. 그죠? 그래서 사실 넷마블은 회사 입장에서는 대단히 슬기롭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 당시 리니지2 레볼루션이 슈퍼히트를 시연했죠. 그 무렵에 카밤 스튜디오를 인수했죠. 지금은 그 이유는 사실 판호 문제 때문에 완전 잊혀져 버렸지만 그 당시 상장 직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 분위기만 해도 한국에서 대박난 리니지2 레볼루션이 연내 그 당시 이제 2017년 내 중국 시장에도 론칭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까지 작동하면서 고문가가 상당히 프리미엄을 받고 형성됐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뭐 NC소프트보다는 멀티플이 거의 따블이었죠. 그리고 작년 그 하반기에 리니지2 레볼루션이 일본에도 들어가고 아시아 11개 나라 들어가고 북미 유럽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테라엠이 또 그 국내에서 론칭이 되고 그래서 몇 가지 신작의 어떤 모멘텀들이 작동하면서 작년 하반기가 상당히 주가가 좋았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신작 일정 계속 지연이 되고 실적은 매 분기 계속 안 좋다 보니 기본적으로 신작 모멘텀 공백에 빠지면서 주가가 쭉 빠졌던 것이고요. 뒤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얼마 전 12월 6일 지난주 목요일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 국내 시장에 론칭이 됐잖아요.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론칭 당일날 12% 급락을 했고 그 다음날 좀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한 6% 급락하고
이게 웬일일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은 뒤에 좀 설명해 보기로 하고요. 크게 보면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은 그동안 몇 차례 일정 연기라든지 또 사실 12월에 론칭이 되면 옛날의 패턴을 보면 사전 기대감 차원의 신작 모멘텀 패턴을 보면 한 10월 정도에 상당한 어떤 신작 모멘텀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좋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 시장이 상당히 혹독하게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일정 연기 노이즈도 있었고 그래서 신작 모멘텀 작동이 거의 못 되고요. 최근에 론칭 일정이 임박해서 조금 오르는 척하다가 당일날 내리꽂은 겁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주가 부진은 신작 모멘텀 공백이 원인이었고요. 4페이지를 보시면 펄 어비스입니다. 이 종목은 그 신작 모멘텀에 따른 주가 상승과 신작 모멘텀 공백기의 주가 부진의 패턴을 아주 애누리 없이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펄 어비스는 작년 9월에 상장을 했는데요. 공모가가 사실은 약간 성숙기에 도달해 있는 PC게임 리니지를 기반으로 공모가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물론 중간에 일정이 약간 연기가 돼서 결론적으로 원래 2월 28일 론칭했지만 작년 상장 무렵만 하더라도 연내 그러니까 한 12월 정도에 작년 12월 정도에 지금 시장의 핫 대세상능인 지금이나 그때나 이 모바일 PC 검은 사막 IP를 가지고 만든 모바일 검은 사막을 론칭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넷마블처럼 그거마저 대박이 나고 그 대박난 숫자를 다 반영해서 고무가가 형성됐으면 유통시장에서 이 주식을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가들에게는 이른바 먹튀였겠죠. 그러나 그 회사 경영진이 윈윈의 마인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어중간한 PC게임 중심의 고무가 형성된 다음에 압도적인 모바일 게임 기대감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올해 한 1월까지 고무가 대비 2.6배라는 급등을 시현했고요. 그러나 사실 작년 3분기 4분기 실적은 안 좋았어요. 근데 신작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2월 28일 론칭해서 첫 분기 1평균 한 13억 정도 찍고 대박 났죠. 물리적인 빅이 떠 시장의 기대 수준을 어느 정도 충족을 했죠. 그러나 일반 패턴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 전에 미리 올라 있고 또 모바일 검사면 이후에 비슷한 눈높이에 또 신작 일정이 없다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허물 조정 기간에 있는 것입니다. 넘겨서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이게 IP가 이미 많이 보유돼 있는 게임사들이 이제 IP가 좀 적은 게임사들 대비해서 분명히 우위가 있는 거네요. 당연합니다. 일단 두 가지죠.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기대 요소, 이른바 기대 신작급의 신작이 아닌 일반 뭐 여러 가지 소위 말해 게임 업체라면 누구나 1년에 뭐 몇 개씩 내는 이런저런 게임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전 기대감 차원의 신작 모멘텀 수급이 몰리지를 않아요. 보통 사후적으로 검증 모드로 접근하죠. 망하면 그뿐이고 혹시 기대 안 했는데 대박이 나면 사후적으로 이때 좀 반응을 하겠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작 모멘텀은 어떤 기대 요소를 감안해서 사전에 미리 수급이 몰리는 신작 모멘텀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어떤 기대 요소를 갖춘 어떤 그런 기대 신작 중심으로 말씀하셨듯이 많은 IP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이를테면 NC소프트와 웹젠 같은 업체들입니다. 물론 웹젠은 많은 IP를 지금 안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중국 게임이다 보니까 판호가 차단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중단기적으로는 일정이 잠정 지금 연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는 뭔가 판호가 열리지 않겠나라고 본다면 사실 중기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승부주라 할 수 있겠죠. 넷마블이? 웹젠이요. 웹젠이? 넷마블도 뭐 비슷한 면에서 넷마블도 그렇습니다. 넷마블도 리니지 투 레볼루션을 올레디 되어 있기 때문에 판호만 열리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종화 팀장이 컨디션이 이제 안 좋았다 좀 살아나더니 내가 컨디션이 급가고 있어 지금. 정신해야지 하면서 지금 목소리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예. 달려볼까 이제부터? 그러니까. 달려볼까 주제부터 시작할게. 가장 포인트는 NC는 달렸고 나머지 못 갔다는 거죠. NC는 중국 쪽이 오픈도가 낮았다기보다 그런 거 아닌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일정 부분은 맞는데 약간 디테일하게는 약간 좀 다른 포인트인데 사실은 NC소프트든 넷마블 웹젠만 예외였어요. 웹젠은 사실은 중국 게임이기 때문에 아예 그 중국 게임마저도 8호가 올 차단되기 전까지는 넷마블이나 NC나 어떤 리니지를 베이스로 했는데 넷마블은 주가 완전 맛이 갔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거야? 예, 그거 아마 질문하신 김에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그래. 그게 가장 궁금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웹전은 사실은 좀 예외, 기적 최강자라든지 기정도까지 쭉 잘 들어가다가 원래 5월부터 사실은 차단이 됐기 때문에 원래 많은 게임들이 원래 4분기부터 하나씩 들어가기로 했다가 일단은 지금 올 스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뭐 영원히 스톱된 게 아니라 또 곧 열리겠죠.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뭐 펄 어비스라든지 NC 소프트라든지 또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사실은 시기를 단언하기 어렵지만 한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정도까지는 막연하게 중국 기대감이 어느 정도 조금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하도 이제 판호 차단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 들어와서는 아마 많은 애널리스트들도 심지어는 자기 추정에서도 빼고요. 또 여러 가지 자료에서 일종의 모멘텀 요소를 언급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뭐 거의 한 올해 한 3, 4월 이후부터는 사실은 중국 모멘텀은 모든 업체가 다 그냥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NC소프트가 올 하반기 들어서 사실 신작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없는 가운데 주가가 선방을 했던 것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여유와 실적의 안정성, 애적 가능성 그리고 비록 신작 모멘텀은 없지만 기존 압도적 두 양대 주류 게임의 컨텐츠 업데이트에 따르는 어떤 실적의 어떤 반등 기대감 이런 그리고 또 신작 모멘텀도 아주 뭐 1년, 2년 뒤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 내년 이제 2분기부터는 계속 반기 단위로 기대 신작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 어필을 한 것 같고요. 반대로 넷마블은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태생적으로 운 좋게 모든 에너지가 직결된 채로 프리미엄을 잔뜩 받은 채 공모가 형성돼 들어온 가운데 들어오자마자 멀티플이 밸류에이션 논란이 좀 있는 가운데 매 분기 이제 실적은 우리 예측에 물리적으로 QOQ로도 빠진가 아울러 그 당시 형성된 시장 컨센에 미달이 되는 가운데 신작마저도 작년 하반기에는 그래도 리니지 투 레볼루션의 어떤 지역별 뭐 일본, 아시아, 북미, 유럽, 뭐 테라엠 등 좀 있었지만 그게 약간 분기별 안배가 되면 모르겠는데 작년 하반기에 직결이 됐어요. 그러다 주가가 쭉 올랐죠. 올해 들어와서는 아무런 신작이 없는 거죠. 어차피 중국 모멘텀 없는 가운데. 넷마블은 비쌌고 NC는 쌌는데 그렇죠. 안정성이나 이런 것에서 NC를 산 거다. 그렇게 아마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궁금한 그거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넷마블 사고 NC 줄여? 게임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나? 지금 사실 이런 질문이 사실은 제일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아마 투자가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라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왜냐하면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뭐가 제일 좋냐. 그 과거의 흐름은 떠나고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 앞으로. 사실은 제가 이번 주 월요일 12월 요 3일 날 발간한 자료를 가지고 요 자료를 토대로 오늘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서는 탑픽스는 NC소프트와 컴투스를 꼽았어요. 그리고 약간 세컨 픽스이자 내년 상반기 성무주 정도로서 웹젠과 넷마블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며칠 지났죠. 12월 6일 블레이드 솔 레볼루션이 론칭되고 나서 당일 12%를 빠져버리네요. 그러니까 한 1% 오르는 척 하더니 또 6% 빠져버리네. 지금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왜 그런 거야?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넷마블 완전히 쇼크 아니야 이 정도면. 그래서 사실은 저 넷마블 좋게 보고 싶어요. 이 자료에서 언급하던 포인트보다도 오늘 이 방송에서는 포인트가 조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빠졌기 때문에. 근데 나는 내가 성 팀장이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나 뭐 어떻게 이건 뭐 그냥 얘기하는 김에 아니 이상하잖아. 이게 그래서 아주 실패한 건 신작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혹시 뭔가 그래서 빠졌으니까 사야 된다 말할 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아닙니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되게 좋은 거야. 지금 주가가 시작이 나왔는데 박살이 나는 거야 지금. 이게 부분에서 제가 따로 설명 사실 드리려고 빼놨는데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게임주가 여러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좀 비정상적으로 어쩌면 과도하다 할 정도로 신작 모멘텀을 우선시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작 모멘텀은 사전 기대감 차원에서 맹목적인 신작 모멘텀이거든요. 아무 신작이라고 다 작동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어떤 기대 수준이 기대 신작 중심으로 시장의 파이널 컨센서스 일정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빠르면 한 2, 3개월 전, 늦어도 한 1, 2개월 전. 참고로 보름 전은 아닙니다. 그때는 심리적 검증 모드예요. 오히려 선수들은 미리 올랐을 때는 론칭 일주일 전, 빠르면 보름 전에는 팔고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년 펄어비스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치. 아까 제가 그 패턴을 애누리 없이 찍겠다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이거 있습니다. 펄어비스 교과서대로 아니 교과서대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블레이드 소울 레볼루션이 만약에 12월 초에 론칭된다는 게 한 일찌감치 컨셉이 깔끔하게 형성됐더라면 아마도 빠르면 한 9월 아니면 10월 11월 정도에 사실은 이제 신작 모멘텀이 몰려들었어야 맞는데 이게 중간에 일정이 좀 노이즈가 있었어요. 이 원래는 6, 7월이라 그랬다가 3분기쯤으로 기대했다가 약간 시장에서는 이게 왜냐면 사전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3분기는 어렵겠네 하는 가운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지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또 일정이 좀 밀렸고 그때 뭐 최대한 빨리 하겠다 하는 가운데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나중에 이제 12월 6일 하겠다고 한 것은 그 뒤에 확정이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달에 시장이 또 폭삭 망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천하의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라는 대표적 기대 신작이 전혀 신작 모멘텀도 형성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12월 론칭 직전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래 이제 신작 모멘텀 패턴이 미리 오르고 론칭 바로 직전이거나 론칭 당일 또는 론칭 직후 그 론칭을 전후해서는 그 게임이 설령 우리 기대 수준을 충족하는 대박이 나더라도 만약에 비슷한 눈높이에 기대 신작이 별 시차 없이 바로 뒤에 또 안배가 되어 있으면 다 모멘텀으로 넘어가겠지만 그 뒤 일정이 공백이 길면 그때는 강력한 실험 모드로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브리프 자료에서 언급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블레이드 소울 레볼루션 관련 그 넷마블 주가는 일반적인 의미의 사전 기대감 차원의 신작 모멘텀은 형성되지 못하고 대신에 론칭하는 날 주가가 빠지는 이른바 신작 모멘텀의 소멸은 그 패턴을 따른 거예요. 오른 것도 없이 론칭하는 날 빠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0시에 12월 6일 목요일 날 새벽 0시에 론칭하다 보니까 아무리 기대 신작이지만 그걸 새벽에 일어나서 하지는 않잖아요. 약간 서버가 새벽 기간에 공백이었고 그다음 몇 가지 오류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장 시작인 9시부터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그리고 당일날 평소에 몇 배나 되는 공매가 몰렸어요. 그래서 그날 공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얽혀서 일단 그날 주가가 그런 식으로 하락한 것은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과도했고 좀 심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날 애플은 매출 1위에 올랐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뭐 8, 90%가 구글이다 보니까 구글이 중요한데 구글은 원래는 매출 집계가 레깅이 되기 때문에 한 3, 4일 봤는데 결과적으로 그 다음날 바로 나왔지만 심지어는 애플이 매출 1위가 올랐다는 것도 잠깐 끝나고 나왔거든요. 당일날. 그래서 좋은 소식은 이미 일이 벌어진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이튿날인 금요일날 오후에 구글 매출 순위 2위에 올랐고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6일째 구글 매출 순위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블레이드 소울 레볼루션은 시장의 눈높이 자체가 부동의 1위인 리니지 M의 아승을 넘보기는 어렵고요. 뭐 리니지 2 레볼루션 또 뮤 오리진 2 검은사막 모바일과 같은 그 리니지 M까지 포함해서 기존의 탑4 그 빅4 게임과 더불어서 한 빅5 정도 안에 들어오면 그 자체로 순위 차원에서는 기대 수준 충족이거든요. 근데 아직 초반이라서 매출을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한 그 2위를 첫 론칭된 게임으로서 6일째 아마 매출 순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정답은 아닙니다. 저의 추산 내지 추정인 거예요. 애널리스트로서 뭐 우리가 추정 작업이 우리 직업이니까 틀리든 맞든 한 일평균 한 10억 중반 정도는 충분하지 않겠나 정도 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시장 기대 수준 충족이라고 봐요. 거기다가 잠깐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그 리니지 2 레볼루션이 저 레벨 유저들한테도 막 아이템을 남발하면서 초반에 과금을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그 론칭 첫 분기 일평균 67억을 찍고 빅히트를 시연했다가 그 뒤에 밸런싱이 약간 꼬이면서 그 물론 패턴이긴 한데 패턴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가파르게 매출이 쭉 하향 셋업을 했어요. 이것은 북미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걸 벤치마킹 삼아가지고 이번 벌솔 레볼루션은 사측에서 초반에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도 20% 언더로 20% 미만으로 조절하고요. 그리고 저 레벨 유저들한테는 아이템을 뿌리질 않아요. 그 지금 이용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레벨 한 70, 80까지 가도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 별로 없어요. 그 말은 점점 고레벨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재미가 있어지고 아이템이 주어지는 것이죠. 즉 PLC 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이거를 좀 길게 가져가면서 장기 롱런 전략으로 가져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매출 순위 2위를 하면서 일평균 한 10억 중반 정도 추산이 된다는 것은
뭐 기대순 충족을 넘어서 실질적으로는 대성공이라고 보고요.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첫날 12% 급락은 좀 과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막 성 팀장은 목소리 소리 안 나오고 막 계속 물 마시고 있고 나도 막 이렇게 어제 숙취로 인하여 아직까지 더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후에 또 달려야 돼서.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NC는 가고 어쩌면 넷마블은 못 갔던 상황이 약간 좀 심했다.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최근에 이제 NC소프트가 주가가 상당히 견조했죠. 바닥 대비 쭉 올라왔습니다. 차트가 이쁩니다. 반면에 넷마블은 비단 최근에 급락 이전에도 계속 안 좋았더랬어요. 계속 안 좋다가 심지어는 벌써 레볼루션 론칭을 2-3개월 앞두고도 주가 오르기는커녕 13만원, 11만원까지 더 빠졌다니까요. 그러다가 론칭하고 나서 그마저도 지금 또 폭락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일이 드디어 벌어졌어요. 사실은 재작년 2017년 종가 기준 2017년 EPS 대비로는 멀티플이 NC 대비 거의 2배가 넘었어요. 그리고 아마 올해 2018년 다 끝났잖아요. 아마 밸류에이션 기준 연도로 올해는 맞지 않을 겁니다. 올해 아마 예상 EPS 기준으로 현재 주가 기준으로 멀티플을 때리면 많이 격차가 축소돼 가지고 한 1점 몇 배 정도 돼요. 그런데 내년 2019년 이게 밸류에이션 기준 연도가 될 거예요. 내년 예상 EPS 대비 현재 주가의 퍼로 따지면 격차가 많이 축소됐어요. 여전히 이제 NC소프트 대비로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 대략 한 20% 초반 정도 프리미엄으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구간에는 들어온 거죠. 더 이상 넷마블이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 고평가라고 하는 영역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레볼루션이 더군다나 성종화가 추정하고 있는 이 수치에는 블레이드 솔 레볼루션 해외는 지금 반영하지 않고 있거든요. 니니솔 레볼루션처럼 뭐 벌써 레볼루션도 일본이나 북미 유럽이나 뭐 아시아 나라 나가지 않을 거예요.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판호가 열리면 중장기적으로 중국도 나갈 것이고, 그리고 아직은 판호가 열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니니솔 레볼루션 중국도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안 하고도 멀티플이 구간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넷마블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근에 신장 모멘텀의 어떤 패턴 관점에서 최근에 이 급락은 한편으로는 조금 과도하고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덕분에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구간 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하죠. 네, 2부에서는 그 신장 모멘텀 신장 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